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주식시장도 상당히 따뜻했고요. 또 날씨도 오랜만에 좀 추운 겨울에서 좀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국적으로 비와 좀 눈이 내리고 다음 주에는 또다시 치워진다고 하는데 주식시장만큼은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따뜻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월 16일 월요일부터 1월 20일 금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의 지표 발표 일정 그리고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지난 금요일에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시가는 0.8%대 하락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0.7%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0.57%대 하락 출발을 했지만 0.4%대 상승 마감을,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0.8%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0.3%대까지 그래도 좀 올라선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장 초반에 좀 하락을 했던 요인은 금융주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충당금 등에 대한 좀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거기다가 최근에 또 좋았기 때문에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 후반에 소비 심리 지표가 좀 개선이 되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하향 안정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낙폭을 축소하고 결국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대해서 하반기에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미국 시장이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좀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또 내일부터에 있을 국내 주식시장을 기대케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금요일 날은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0.89%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틀려도 기분 좋게 틀리는 게 있죠. 하락할 것 같았는데 상승을 하면은 기분이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하락하는 거는 맞춰도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근데 다행스러웠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일 동안 시장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2400선을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수 자체로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디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2420에서 30포인트 정도를 좀 한 가지 마디로 놓고요. 2500포인트 정도를 두 번째 마디로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어쨌든 1월 들어서요. 주가가 2180포인트부터 2380포인트대까지 약 200포인트가 지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상승을 할 때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이런 좀 탄력이라면은 한 2420에서 2430포인트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분명히 그 정도에서는 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고요. 또 주 후반 설 연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뭔가 좀 자금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2420에서 30포인트 정도에서는 한 10% 정도라도 현금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한 이번 주의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요,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2500포인트대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요번에 상승은 저는 2500포인트 정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의 좀 마감 국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 12월부터 제가 계속 외쳤던 지수가 250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2500포인트 근처까지도 상승을 한다면은 거기서는 또 현금을 또한 10% 정도 또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향후에 매수는 조정 시에 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는데 어쨌든 다 팔 수는 없고 다 팔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다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2420에서 30에서 10%, 그리고 2500포인트에서 10% 정도 현금화가 좀 필요하고, 나머지는 어쨌든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작년도에 안 좋은 장, 그리고 올해는 그래도 박스권 속에서 계속적으로 좀 저점을 높여갈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작년에 9월 달에 2100포인트대, 2130포인트의 저점에서 이번엔 이제 2200포인트대로 저점이 높였고, 계속적으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할 걸로 그런 일단은 좀 뭐 중장기적인 전망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2420과 2500포인트 정도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일 동안 사거래일밖에 없습니다. 16일 날이요. 미국 뉴욕 금융시장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미국 시장도 어쨌든 또 지난주에 또 너무 많이 상승을 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추가적인 상승 시에 먹을 거는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의 첫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약 보름 정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연준의 보통 FOMC 회의를 앞두고는 일주일 정도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자제하는 그런 블랙아웃 기간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일 동안에는 그래도 연준의 위원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고, 연준의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계속적인 좀 통화정책에 대한 힌트를 얻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는 그래도 0.25%씩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고요. 사실 여기서 0.25%씩 그렇게 인상하는 거는 시장에 그렇게 악재로서 작용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각종 전망치들을 살펴보면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준은 금리를 한 차례만 인상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동결을 하다가 이르면은 연내, 뭐 늦어도 이제 18개월 정도 이내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금리에 대한 그런 악재들은 작년도에 너무 많이 우리가 맞았으니까 올해는 좀 그런 부분들은 적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또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수급적으로 살펴봤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주에 인버스를 정말 많이 샀더라고요.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 이제 조정받을 거야, 이제 조정받을 거야, 그런 생각에 인버스를 엄청나게 산 것 같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인버스를 순매수를 많이 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난주 순매수 1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일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베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외국인에게 베팅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당연히 외국인의 입장에서 베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주목을 해봤어요. 삼성전자가 한 54,000원대에서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6만원대 초반권에서 거의 횡보를 일주일 정도 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주도주로서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수익성 회복이 올해 최소한 3분기 정도부터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선반영이 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에서 뉴 삼성과 관련된 그런 로드맵을 공개할 걸로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뉴 삼성에 대한 로드맵이 공개가 되면은 또 기업 가치에 대한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주식, 그리고 삼성전자 정말 지금 6만원대 초반 또는 5만원대 후반 정도로 조정을 받는다면은 싸다 생각하시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또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기가 13만원대에서 연초에 출발했는데 14만원대 후반까지도 올라섰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뭔가 양호하게 좀 조정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일 동안 충분히 추가적으로 또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분기 실적은 좋지 못할 걸로 예상이 돼요. 4분기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하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은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안 좋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 중국의 회복에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에 대한 뭐 교체 수요, 이런 부분들 MACC 관련되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포인트로서요. 작년에 한 해 힘들었다면 올해 역시 삼성전기도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1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되 전반적으로는 비중 관리하는 그런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일 동안도 모두 선고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